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니까 어때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지시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시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라본 시장, 다우지수의 흐름도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의 추이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 HPSP의 수익, SFA 반도체의 수익, 고영의 수익 전부 캔들 패턴 하나만 알고 계셔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4대 천왕 캔들 제대로 배우셔서요. 여러분들 계좌 항상 불기둥 가득한 그런 계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복습은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4대 천왕 캔들 배운 것이 뭐라고요? 실점 필살기 기준에서 샛별형을 배웠습니다. 이 샛별형이 이 모양이 뜨고 나면 반등이 나온다. 반전이 된다. 이 그림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 힘의 강도를 생각하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거 가려버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진짜 다 가려버릴 거야. 능동적이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앉아 계세요. 이걸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윤정두가 36년 주식하면서요.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캔들을 이 캔들을 윤정두도 알게 된 거죠. 3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이 캔들 패턴을 누가?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언제? 80년대 중후반에 다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혼마 문예이사의 캔들 도서가 여러 가지 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부 전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옛날 과거 데이터만 그냥. 근데 스티븐 니슨이 정리해 놓은 도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2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형화된 내용이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부분도 이거 다 가려버려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캔들이 떴을 때 어디에서 편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밀릴 때는 어디에서 손절을 할지 그러한 내용들을 정형화해서 교육해 놓은 게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36년 주식을 한 윤정두가 또 멘토링 서비스 몇 년 했어요?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까지 22년째잖아요. 22년, 23년. 그 노하우를 전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을 했더니 와,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요? 전 증권사에서. 거기에다가 어디서요? KRX에서. 그렇게 해서 도서자료 만들고 그 도서자료를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이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캔들 이 한 가지당 1시간씩.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또 해달라고? 아니지. 오늘은요. 하락 잉태 확인형 하는 날이에요. 이거는요. 이전 강의를 보셔야 돼요. 복습은요. 복습은 지금 해드릴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어요. 지금 녹화하는 요 시즌에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받은 이 시즌에서부터 움직임 폭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도 130%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잖아요. 그럼 꼭 그 말씀하세요. 아, 부러워. 근데 얄미워. 제발 좀 부탁인데 다 오른 거 말고 이제 올라갈 것 좀 주세요. 그 이제 올라갈 걸 드리잖아요. 자, HPSP입니다. 이것도 교육을 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변형형의 기준에 샛별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빨간 걸로 해드릴게요. 빨간 거. 기분 좋으니까. 왜?
주가 폭등했으니까 기분 좋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를 치셔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다? 여기까지가 변형 샛별형이라고 시각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샛별형의 기준이 다 보일 수 있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도서에 시중에 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는 거. 캔들의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의 윗꼬리입니다.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변동성까지 강조드린 부분에 이만한 캔들. 조금 전에 요만한 몸통의 캔들 가지고는 안 돼요. 변동성이 제한적이라 신뢰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윗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인정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샛별형의 기준에 이 모양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도지까지 그리고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 근데 여기 보면은 갭이 나와야 됩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갭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는 갭이 안 나오잖아요. 갭이라는 거는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윤정두가 주장하는 실전에서의 기준, 갭이라는 건 이렇게 몸통과 몸통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윤정두가 얘기하는 실전의 기준은 뭐라고요? 실전의 기준에서는 종가가 파란색은 어디서? 그러니까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캔들 보면 이거 뭐 빨간색 양봉 내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이면 종가 시가를 아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다 딱 하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파란색이면 어디가 종가냐고. 파란색이면 여기가 종가지. 그걸 막 헤매고 있어. 어디가 종가인지. 안 된다니까. 빨간색은 어디가 시작 가격이에요. 시가 어디가 시작 가격이야. 요 밑에가 시작 가격이지. 그러면 종가와 시가에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개파락 나오고서 돌렸잖아요. 그 돌리는 과정 속에서 이따만큼의 양봉이 발생됐다가 꼬리가 달린 거죠. 이런 양봉이 발생됐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다시 보겠습니다. 차 당겨줘서 이러한 양봉이 발생이 됐다가 꼬리가 달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꼬리가 이렇게 달린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도지입니다. 도지. 딱딱 맞게 윗꼬리 아랫꼬리 딱딱 맞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고 굵게 다 달라. 도지입니다. 도지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서 조그만한 몸통이 있죠. 그건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캔들 크기가 평상시에 이따만한 캔들 대비해서 몸통이 작잖아요. 스타. 꼬리가 달려있는 스타의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결론은요. 여기도 파란색 몸통이라고 치고 그러면 배웠죠. 샛별형 요 라인에서 편입할 수 있다. 요 라인이 얼마예요? 35,000원 수준입니다. 35,000원 수준에 에게 뭐 올라가다 말았네. 장대 양봉 나오고 뭐 그냥 끝났나 본데 아니야. 여기가요. 11월 말의 기준. 그리고 요 기준이 12월 1일 날 49,100원을 찍은 흐름입니다. 월봉이죠. 월봉이잖아요. 그게 얼마 올라가요? 49,500원을 찍습니다. 정규장에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샛별형이 뜨고 나서 추세가 반전이 된 신호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눌림목 이후에 돌려서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시간에 51,700원까지 가고 시간의 종가가 51,100원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요. 글쎄요. 멈출까요? 한번 패턴이 뜨고 난 이후에 멈추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도 뭐 음봉이 있는데요. 하락 패턴이 없죠. 우리는 4대 천왕만 기준 잡기로 했잖아요. 하락 패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추세 지속이죠. 거기에 변형, 샛별형까지 또 줬어요. 여기서는요. 매도의 신호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뭐를 잘못 배우고 있냐면요. 이걸 잘못 배우고 있어요. 황금 대바닥 줍니다. 이 얘기 들으면은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야. 여기저기 케이블 TV 많이 보신 분들은 황금 대바닥 줄을 잡아라.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대바닥 종목을 잡아.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대바닥에 있으면 이 종목이 멀쩡한 종목이야. 안 좋으니까 대바닥이겠지. 이걸 왜 잡아. 이 욕심쟁이들 아주 후후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는 V자 나오길 바라는 그러면 안 돼요. 결론은요. 황금 대바닥 줄을 잡는 거는 그거는 기술적 분석에 기자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해서 시세 강화를 놓고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쫙 올라가다가 눌려졌다가 빰 하고 가는 거. N자형 패턴? 나중에 기회 되면 서양식 패턴 분석 해드릴게요. 지금은 동양식 패턴 분석에 캔들 배운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요. 예? 애플에도 나와 애플. 12월 13일 애플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네. 다우존스 지수 보고 나중에 또 애플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도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다. 둘 다 4대 천원 캔들인데 편입의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어찌됐든 요 흐름에서 요렇게. 이게 뭔데? 이게 뭐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긴 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기는데 샛별형의 기준이 딱 떠주고 그 패턴대로 그대로 움직임을 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장 빠질 것 같은데 왜요? 우리나라도 안 좋고 뭐 우리나라가 미국장을 따라가겠죠. 2,500포인트가 아니라 3,300을 넘길 수 있겠죠. 이제는요.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타트 잡혔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우지수의 경우도 요 기준의 장악형의 인식을 잡을 수도 있지만 샛별형의 인식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추세가 확장됐죠.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윗방향으로 본다. 이제 스타트로 본다. 왜요? 고점 넘기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캔들 패턴 하나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래요? 다우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해서 땡겨놓은 부분이죠. 그 땡겨놓은 부분을 조금 전에 조그만 차트로는 안 보실까 봐 저도 또 땡겨드린 겁니다. 갭이 발생됐어요? 발생 안 됐어요? 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샛별형의 기준에서는 편입의 설정 범위. 만약에 얘를 장악형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의 기준이 되는데 기준봉이 커져서 다행이지만 요 봉이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얘도 윗꼬리가 달린 요 높이만큼을 생성한다면 똑같이 요 자리가 편입의 설정 범위다. 그래서 장악형을 또 배울 겁니다. 언제?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래서 그 장악형을 배울 때에 편입 구간 설정 범위 그 기준하고 샛별형의 편입 구간 설정 범위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떠서 간다면 굳이 구분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신뢰도가 높은 쪽의 기준 그다음에 편입 설정 범위나 손절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4대 천원 캔들의 바닥 대비해서의 반전 패턴 상승 기준을 잡는 샛별형과 또 복습이 또 뭐가 있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있습니다. 상승 쪽의 기준의 종목군들 그 교육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할 거고요. 하락 반전. 지금 석별형 또 하락 반전이 있겠죠. 그 석별형의 하락 반전.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우는 하락 잉태 확인형의 비중은 조금 낮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평상시 대비. 자, 첫 번째 단막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고요. 잠시 후에 석별형에 대한 교육 기준 새롭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별형입니다. 석별형의 기준은 짧고 굵게 간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을 보겠습니다. 석별형의 기준도 요 패턴이 떴다. 이 그림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존의 교육 자료 제대로 보시고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지 특히 이 전제 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과 그 다음 범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편입 기준의 설정, 차익 실현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한 내용들을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목 이렇게 보시면 와후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울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8월 31일 날 상한가를 진입하네. 그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도 추세적으로 매도의 신호가 없습니다. 이것도 매도의 신호는 아니에요. 일본 기준에서 또 다른 패턴의 기준 거래대금이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또 분봉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윤정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맨 발바닥에서 서서 맨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기준에서 아직은 캔들을 완전히 마스터를 다 못했기 때문에 캔들만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 거는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럼 캔들의 기준에서는 양보를 해주자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어깨에 팔 때 기준에 이 상태에서 뭐가 뜹니까? 띠용 띠용띠용 석별형이 뜹니다. 그 석별형이 뜨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야 진짜 그러네 라는 감흥을 받아야 돼요. 감동적인 느낌을 탁 가져가셔야만 그래야만 신뢰도가 생기고 야 이거 진짜 배워야겠는데? 야 장학형 뜨고 여기까지 차익 실현 한 번도 뭐 안 나오다가 석별형이 진짜 뜨네? 그렇게 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차익 실현하자 그랬어요? 정확히 이 절반을 훼손시키면 석별형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게 얼마야? 20만 원. 그게 얼마까지 깨져 내려와요? 12만 원을 이탈하고 돌린 겁니다. 24만 원 찍고 12만 원 이탈하고 돌렸다고. 그 손실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명확한 기준점 잡으시고 대처하셔서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코프롬다 상승익대 확인형이 떴네. 아싸 아싸. 어제도요 야간에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23시 교육을 매일매일 해드리는데 그 23시 무료 방송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2차 전지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2차 전지가 얼마나 이뻐. 상승익대 확인형 떠주고 그냥 주구장창 14배가 올라가는데 14배. 예? 정확히 말씀드려요. 1월 말일 종가가 12만 2,800원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150% 이상 올라와서 2월 말일 종가가요.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월 23일 날 50만 원 금방 딱 찍고 15시 넘어가자마자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그리고 다행히 보합으로 끝났어요. 강보합으로. 그때 거래대금 1조를 넘겼죠. 근데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일시적인 변동성. 주문 실수라기보다는 한번 무너졌을 때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매도 하는데 그 고빈도 거래에서 한번 하단 부분이 이탈되거나 상단이 뚫리면은 크게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연동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2차 전지가. 결국 돌렸잖아요. 40만 원 찍고 돌려서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겁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단 한 번도 매도의 신호가 없어요. 월봉 기준에. 14배 올라오는 동안에. 여기서 잠깐 위태했었죠. 그리고 다시 장악하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는 겸손 떠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바닥에서 상승익대 확인형이면 여기서 사는 거지. 얼마예요? 10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의 하락 반전이 있었다면 거기서 차익 실현 다시 돌려 다시 편입이죠.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서 못 산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윤정도는 욕심꾸러기 우후후이기 때문에 이건 월봉이잖아. 월봉 패턴은 매도 신호가 없잖아. 그럼 주봉, 일봉에선 매도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에요. 결론은요. 나는 월봉으로만 볼 거야. 그냥 추세 매매로만 볼 거야. 하나 둘 셋 띠용 엄마맘마마 하락 신호의 기준인 석별형이 떠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300년 동안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도와의 약속도 아니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하고도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쟁이들하고 같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300년 동안의 약속처럼 매도를 하세요라고 신호가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제는 아시죠? 절반을 훼손시키면 석별형이 확정이 된다. 이거 윤정도가 만들었나? 300년 전부터 통용되던 기술적 분석, 그 신뢰도를. 그럼 100만 원에 팔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 1000만 원 간다고 그랬다며요. 그 1000만 원 언제 가는데 2030년도에?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지금은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니까 가져갈 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일봉에서 이 앞장 페이지가 있나요? 페이지를 잘못 넣어놨구나.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3시에. 월봉의 하락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이 혼자서 다 아니까 정신이 없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인데. 결론은요. 일봉의 기준에서 방송화면이 좀 더 나올 거예요. 방송화면 딱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확대됐을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상승 장악형이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올라가다가 꼬리 달아서 우리는 위에서 다 팔아. 아직까지도 못 파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는 하락 기준에 석배령이 뜬 겁니다. 석배령의 기준에 매도했으면 얼마요? 78만 원에 매도가 돼요. 78만 원. 지금 제 차 60만 원 이탈의 우려감이 있죠? 그게 석배령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에코프로의 월봉 기준에 이렇게 잘 떠주고 14배 올라주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누르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다 배워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60%의 하락인 거예요. 물론 최고점 대비지만 100만 원에 정리를 했어도 얼마? 60만 원이 이탈됐었잖아요. 40%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에만 팔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 석배령이 떴잖아요. 이 석배령 뜬 날 왜 이거를 78만 원에 매도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쭈쭈쭈쭈쭈쭈. 그날 이후에 여기서부터 밀려 떨어진 거 보세요. 시장은 이렇게 강한데 지 혼자 주구장창 밀려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 나왔으면 매도하면 되는데 가격 반발력이 나와도 갭상승 이후에 음보로 떨어지니까 전부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2027년까지 가져간다. 30년. 그러지 마세요. 소중한 자산. 그죠? 안 쉬고 바로 갈 거예요. 그럼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뒷부분 많이 해드릴 거 아니야. 쉬는 시간 줄여. 안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맨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쉬는 시간만 찾다가 맨날 시험날 혼났단 말이에요. 시험 못 본다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런 상승 행태 확인력 딱 보면은 나도 이런 종목에서 대박 수익 내고 싶어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차분히 잘 보십시오. 상승 행태 확인형의 생성 과정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망청일 때 더 강조를 드릴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별표 딱 하시고 거래일수의 기준에 5거래일,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요 흐름의 기준에서부터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승 행태 확인형은 요 고점 라인을 넘겨주는 시점부터 상승 행태 확인형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입의 기준. 되돌리면 손절을 하더라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 기준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에 다 오른 거 주지 말고요. 이제 올라갈 거 주세요. 자, 여기 상승 행태 확인형 뜨지 않았습니까? 상승 행태 확인형이 떴는데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변형형으로 본다면 음봉의 꼬리는 뭐다? 몸통으로 인식한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음봉의 윗꼬리입니다. 음봉이면 힘이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밀려 내려온 꼬리도 전부 음봉으로 인식한다. 아래 꼬리 달린 거는 밑에서부터 들어올린 거라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을 안 해. 음봉의 윗꼬리, 양봉의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큰 변동성이 나온 거죠. 이게요.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10%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온 거예요. 10% 고점 찍고 2.91까지 내려온 거예요. 종가의 기준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동이죠. 하루의 기준에서도 이거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어. 너무 과도해. 오늘의 기준에 HPSP도 마찬가지. 고점에서부터 그냥 막 13% 찍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6%까지. 또 에코프로 얼마나 우리가 에코프로를 사랑했어요. 근데 49만 5,500원 찍고 그냥 다이렉트로 40만 원까지 밀려. 한 방에 3시 넘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면서 이러한 패턴이 나와줘요. 상승 행태 확인형이 바로 편입의 기준을, 바로 비중의 확대의 기준을, 바로 공격적인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 수익 범위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수익 범위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응?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그래서 이 기준봉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커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만한 봉 가지고 야 잉태 확인형 떴죠.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이야 계상초에 갭상승 나오고 잘 들여다봐서 뭐 이 정도 그냥 잉태 확인형으로 해줄까? 그건 개별 판단이고, 실질적으로는 요 기준봉이 평상시 대비 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놓고 야 뭐 망치형 떴네, 아무거나 잡아놓고 상승 잉태형이네, 아무거나 잡아놓고 하락 잉태형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근거, 기준, 변동성에 대한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요 자리를 넘기는 흐름 위메이드. 이게 얼마입니까? 57,000원 수준입니다. 얼마가요? 57,000원에서 얼마가요? 77,800원. 얼마 올랐어요? 2만 원 올랐지. 2만 원이면 얼마예요? 40% 가까이 30%대 수익이 발생돼요. 그 수익을 시가총액 2조를 훌쩍 넘긴 종목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위치가 이거예요. 윗꼬리 달린. 거기서부터 48.47% 올라온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일봉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연출되어 있던 부분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전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잡아가면 돼요. 아쉽게도 뭐 다음 기준 날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의 이 일봉의 기준에서의 잉태 확인형의 기준, 뜨고 나서의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 그것을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이 흐름으로. 저기서부터 해서의 흐름에서 그냥 밋밋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변형형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루는 거 말고요. 고용 있잖아, 고용. 잉태형이 떴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11월 달 기준이에요, 저게. 우와, 고용의 월봉입니다. 어떻게 됐어? 고용의 월봉 차트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크기가 조금씩. 그러고 나서 이만큼이에요. 조금 전에 어디였어요? 요 밑에 위치였죠, 요 밑에 위치. 그냥 다 오른 걸 왜 줘요가 아니라 진행형이잖아요. 고용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입니다. 13일의 기준입니다. 14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 내내 주봉 밀려 있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잉태형도 될 수 있고 더 크게 돌린다면 장악형도 될 수 있죠. 그러한 기준점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준점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용의 주봉 차트의 기준 11일 날부터 해서 잡아드린 거예요. 11일, 12일, 13일, 그리고 14일의 주춤, 그리고 시간에서의 14일에 또 추가적인 강세. 이제 스타트해요. 너무 큰 양봉인 것 같아요. 변동률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종목 아닙니다. 아직까지 스타트의 범위로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요, 얘는요, 주력의 기준에서 꼭 보시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빨간 걸로 어떻게? 주력의 기준으로 꼭 들여다본다. 어떻게 해요? 상승, 장악,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월 단위 기준이 시간이 남아있죠. 만에 하나 여기를 월 단위에서 못 넘긴다. 그 다음 단위의 기준으로 보셔도 묶어서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뭐야? 캔들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께 삼선 전환도라는 것을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캔들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에요. 애플도 이미 17일 날 오픈을 해드렸고, 와, 변형형이지만은 샛별형이 뜹니다 라고. 일단 바닥에서부터 잉태형이 뜨고 잉태 확인형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여기까지 확인형이 작성이 됐었죠. 윗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런 라인에 편입의 잉태형의 편입의 기준이 잡혔다면은, 그렇다면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유지하는 거죠. 유지. 움직이고 있을 때의 기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 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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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졸린데도 참고 있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졸면 되겠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 오른 거 말고
바닥인 거 주세요. 바닥인 거 주세요잖아요. 애플도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어느 기준에서든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변형형의 집안은 샛배량이 떠졌어. 180불에 왜 못 샀냐 이거예요. 지금 197불인데 10% 올라온 거예요. 천하의 애플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의 기준에 샛배량 뜨고 추가 10%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종가가 마감됐습니다. 이 4대 천왕 캔들만 배우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게 다 여러분들께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복습인 거예요. 오늘은요. 하락 잉태 확인형을 배울 겁니다. 그 하락 잉태 확인형 제대로 배우셔서 제발 좀 고점에서 놓치지 마세요. 고점에서 그 차익 실현을 놓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돌려주면 내가 거기서 꼭 차익 실현할게요. 거짓말쟁이들. 돌려놓으면 또 더 간다고 박수치고 더 사. 그랬다가 또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지금 2차 전지 아니에요. 지금. 잘라낼 때 못 자르고. 지금이라도 잘라야 됩니다. 어쩔 때? 탄력받아서 양봉일 때 말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월봉상으로 상수 잉태 확인형, 상수 장악 확인형 떠 있어? 그럼 떠 있을 때는 안 팔아도 돼요. 다만 거래 제한적인 상태, 변동성 제한적이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순간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오기 부리시면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하락 잉태 확인형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잉태 확인형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한 전제 조건의 기준입니다. 뒷페이지에 이제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각도도 괜찮고 이러한 각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가파르게 올라온 흐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흐름에서 기준봉의 흐름이 요것이 기준봉이 됩니다. 이 기준봉의 흐름이 평상시 대비 캔들 기준 대비 그러니까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에서 3배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신뢰도의 기준이에요. 상승의 흐름에 끝자락에 달했다라는 게 여기서 인식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캔들 크기인데 이러한 캔들이 그럼 더 작겠네. 평상시 대비 평상시 변동성 대비 더 작은 캔들 2개가 떴는데 그걸 가지고 하락 반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정점이다 인식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는 장대 항목이잖아. 1.5에서 3배 수준의 평상시 2% 움직인 종목이라면 3%에서 6% 정도가 올라오는 그 흐름. 그러면 양봉인데 거기서 왜 팔아? 양봉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추세 강화로 더 갈 수가 있어요. 더 가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잉태형이라는 거는 이 기준봉에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 몸통이요. 그 몸통이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봉으로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개파락이 나와서 음봉으로 끝나서 음봉으로 담겨질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음봉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캔들은 위치가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평상시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의 캔들이 나왔다는 건 거래대금도 터졌다는 거고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뭔가의 모멘텀이 작용됐다는 거죠. 뭔가의 이슈가 불거졌다는 거죠. 뭔가의 심리적인 기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심리라고 표현했잖아요. 펀더멘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외라면. 결론적으로 그 명가의 흐름이 이 장대 양봉의 힘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든 뭐 비슷하게 시작했든 아니면 여기서 출발했든 어찌됐건 그 힘을 돌리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야, 뻗어 올라갈 자리에서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얘 때문에 힘이 지금 다소 야릿모리해? 눌려져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반전이야? 아니면 시장 영향이니까 다시 돌릴 수 있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는 시장 영향에 또 다른 또 추가적인 시장 영향을 할지라도 평상시 대비해서 같은 추세 속에 1.5배에서 3배 크기의 변동성의 캔들이 뜬 상태에 그것이 훼손됐는데 이걸 다시 또 회복하는 게 아닌 이 캔들의 몸통의 하반부를 이탈시키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얘는 힘이 소진됐다, 하락 반전된다, 하락 잉태 확인형이다. 그것은 윤정두의 주장이 아니라 300년 동안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떴다고 와 이거 그림 떴네, 이거 뭐 그런 패턴 하락 잉태 확인형이네, 그게 아니라고. 이 기준봉이 1.5배 변동률이라는 거는 꼭 옆에 수기로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윤정두의 정형화된 실전 투자 기법, 실전 필살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4대 천원 캔들의 모든 다 접목이 됩니다. 1.5배 기준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세적인 부분에 어떤 각도에서의 추세든 양봉, 장대 양봉 1.5배에서 3배, 평상시 평균 거래 크기 대비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 그렇게 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고 정점의 인식을 잡는데 그 정점의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몸통으로 기준봉의 안쪽에 들어와 준다. 들어와 버린다. 한가운데가 아니어도 되고 밑에여도 되고 위에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챙기셔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설정돼야 되느냐. 변동성은 그렇다고 치고 기준봉의 변동성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럼 며칠 올라야 돼요? 며칠 올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며칠이 있어야 신뢰도가 높은가요? 그 신뢰도에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봉 또 이것도 똑같은 봉이라고 쳐요. 이건 주봉, 얘도 똑같은 봉이라고 쳐요. 월봉.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월봉은 주봉이 4개가 모여야 월봉입니다. 뭐 딱 4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주봉은 일주일의 캔들이 모여야 주봉이 되는 거예요. 일봉은 수많은 분봉의 캔들이 모여야 일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월봉의 기준에 봉이 1개지만 그 안에는 30일,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20거래일의 캔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주봉의 기준 캔들이 하나지만 5개의 일봉 캔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기간이 설정되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일봉의 기간만으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께 5에서 10거래일과 3에서 5거래일과 1에서 3거래일의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드렸어요? 변동성의 확장 국면이 형성됐을 때 2020년 6월부터 상하한가 제도가 30%로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15%에서 30%로 확장되면서 변동률이 하루에 100%씩 나올 수 있다. 하한가에서 상한가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나온다. 10,000원짜리 종목 7,000원까지 하한가 맞았다가 돌리면 13,000원. 거의 100% 가까이 나오죠. 그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 20년 6월 그리고 이 3에서 5거래일까지 그럼 설정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대했을 때 21년 1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 44조 4천원. 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 4조 6천원. 거의 10배 거래대금이 형성되죠. 이러한 변동성, 이러한 유동성의 공급, 그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해서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갑니다. 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 변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에 1, 3, 3, 5,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변동성의 범위를 떠나서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뭐가 있다? 일주월봉에 들어가 있는 캔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또 커져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락 추세가 지속돼야 돼요. 황금 대바닥주여야 돼요. 이렇게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는데 1에서 3거래일도 상관없다. 당일이어도 고점에 인식 잡히고 눌린 상황이라면 그것을 바닥으로 인식을 잡아야 된다. 돌릴 때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기준봉, 양봉이 하나 나와야죠. 고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고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잉태형 들어오고 이 바닥을 캔들의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하락 추세로 변환됐다, 변형됐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정리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전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락 전환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하락 전환은 아니 이날 살 거야? 아니잖아요. 아 이날 양봉이어서 이날 샀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손절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강력한 매수의 강도를 가지고 간다면 1.5배에서 3배짜리 캔들에서 따라붙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추가적인 교육받고 캔들에서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과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면서 최고점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면 돼요. 이 패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손실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기술적 분석 잘하면 거의 윤정도와 함께라면 거의 99% 수익 범위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어디서 손절을 해요? 뭐 차익 실현 범위는 저점에서 편입해서 추세를 갖고 오신 분들, 손절의 경우는 마지막 자락에 들어갔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이렇게 됐을 경우. 자, 오늘이 3거래일째 매매가 되는 날이라고 치면 요 몸통 시초가, 이 몸통을 이탈하는 범위 무조건 다 매도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혹은 손절의 기준. 아 나는 조금만 더 미련을 갖고 볼래요. 얘가 저점을 형성하고도 꼬리 달고 돌렸는데 꼬리가 뭐 이렇게 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 꼬리가 달린 최저점을 이탈시키는 그 흐름에서는 전량 매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미련 갖지 말라고 이런 데서. 그 기준이 매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확정이 되고 3거래일에 확정이 되고 4거래일째 여기서 봤어. 오늘의 기준이야. 동시효과 전이야. 뭐 혹은 동시효과 이제 시작됐어. 혹은 장중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몸통. 요 기준까지 지금 음봉이니까 시초가가 아니라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시초가 어디서 상승될지 모르겠어. 갭 상승이 나올지 갭 하락이 나올지 어찌 됐든 이 기준봉 세 번째 기준봉 장중의 기준이면 이 기준봉을 돌리면 되죠. 장중에 본 거라면 기준봉을 돌리면 되죠. 근데 되돌림의 기준이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에서 이날 못 보고 4거래일째 봤다면 무조건 요 자락에서 일단 다 정리입니다. 아 좀 기다려봤다 돌리면 정리. 아니야. 아 추가적으로 밀리면 일단 정리. 확인되는 순간 정리. 왜? 패턴이 완성됐으니까. 그래놓고 돌리는 구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패턴이 완성됐으니까 그 기준에 정리는 무조건 하시고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정리 무조건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다 끝났다고 쳤을 때 그럼 되돌림의 구간은 어디를 잡을 거냐. 나는 이거 계속 간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조정받았을 뿐이지 계속 간다고 본다. 그러면 3거래일째 지금 매매를 하는 과정이면은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사실상 기준봉은 얘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기준봉이 얘잖아요. 왼쪽 봉.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얘가 지금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돌리는 시점에 되돌리면 그때는 만약에 그때까지 비중을 갖고 계셨다면 손절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차익 실현 안 하고. 만약에 그때 비중이 없었는데 새롭게 보겠다. 정리를 했는데 새롭게 보겠다. 그럼 요 자리를 돌릴 때가 기준이 됩니다. 왜? 이 자리 돌리면 이거는 하락 잉태 확인형이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지. 꼬리 달고 돌린 거니까 계속. 두 번째 기준은요. 하필이면 4거래일째 봐요.
정리는 다 끝난 상태야. 되돌림은 어디로 잡아? 정리가 됐든 안 됐든. 되돌림까지 본다 하면은 사거래일제 기준봉은 예입니다. 확정이 된 것이 예예요. 그래서 상승이타 확인형은 무시해놓고 예의 절반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격적이신 분들. 난 보수적이야. 야, 얘 절반 돌려봐야 그래도 여전히 하락 장악형 아니야? 하락 잉태 확인형 아니야? 그렇죠. 여전히 하락 잉태 확인형. 결론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을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실전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음봉의 크기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 대비 위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복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자세하게 총복습할 때 알려드리고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 어땠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상승 장악 확인형 떠주고 이렇다 할 차익 실현 매도 사인 한번 없다가 그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어디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미련이 남아 여기. 무조건 저기서는 정리해야 돼요. 되돌리는 흐름에 따라 붙고 싶어? 오케이. 근데 다시 꺾여? 끝. 그러고 나서야 하락이에요. 이 하락에 대한 범위를 왜 여러분들이 무슨 역전의 용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무슨 금융시장을 무슨 정화시킬 것도 아니면서 재테크하러 왔지 시장의 제도를 바꾸러 오셨어요? 그 제도 바꾸는 거는 배터리에서 청자하라고 그러고 2차 전지에 이런 매도 쌓여 있는 거 전부 받아들이세요. 양봉일 땐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 추가적인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1번째 윤정두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